자왈, 사불주피, 활쏘기가 가죽으로 만든 관역을 뚫는 것에 고집하지 않음은 위력부동과 고지도야. 노역을 배정할 때 능력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듯 사람의 힘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니 그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도이다. 관역은 활이나 총을 쏠 때 세워두는 표적을 말합니다. 관역은 한자 관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관은 뚫다, 혁은 가죽을 말하니 즉 가죽을 뚫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 주나라가 융성하여 예가 제대로 시행될 때에는 관역에 명중시키기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주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주변 여러 나라가 권세나 세력을 함부로 휘둘러 날뛰고 있는 상황이 되어 관역을 명중시키기보다는 관역의 가죽을 뚫는 것에 주력하는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날에는 흰색 천 가운데에 가죽으로 만든 표적을 덧대어 활쏘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화살로 가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화살이 가죽을 뚫고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맞추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습을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화살이 가죽을 뚫고 나가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즉, 사람들이 누구의 힘이 더 강한지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세태에 공자는 탄식합니다. 사람의 힘이 강하고 약함이 서로 다른데 관역을 두고 경쟁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힘의 강약만 남기 때문입니다. 활은 전장에서는 살인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활을 쏠 때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관역을 뚫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태평한 시기에는 글 읽는 선비들도 활을 쏘는 놀이를 즐겨 하였습니다. 이때는 굳이 장수들의 힘자랑처럼 관역을 뚫을 필요가 없고 정확히 맞추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었지요. 이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놀이로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신 수양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활이란 때와 장소, 시기에 맞게 사용해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활이 적을 향하지 않고 자국민들에게 향했을 때야말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예의 정점에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인종적 오염을 거부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믿게 된다. 삶이란 뭐요? 삶은 곧 국가요. 개인은 어떻든 죽어야 하지 않소?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대중들을 현혹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병합, 침략, 점령 및 동맹의 결과로 나치 독일은 대부분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나치당이 나치 독일과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는 히브리어로 재앙을 뜻하는 쇼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에서 본격적인 유대인 탄압이 시작된 날을 수정의 밤이라 합니다. 이후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보내지기 시작했고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독일군은 총알을 아끼기 위해 샤워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가스실에 가둬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조차 비효율적이라 생각한 그들은 수용소로 이동하는 트럭을 이동식 가스실로 개조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체에서 금리를 뽑아 금괴로, 피부는 전등가스로 또는 앨범의 표지로 만들었으며 지방은 긁어 비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인종 혐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졌는데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흑인이 독일 말을 배우고
독일 말에 익숙해졌다 해도 독일인이 될 수도 없고, 유대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해도 절대 독일인이 될 수 없다. 아리아인의 문화가 없다면 일본이나 중국은 다시 근대화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본인들은 서구 문명이라는 빛이 없으면 그림자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의 창작성이 부족한 열등한 인종이다. 하지만 손재주가 좋고 일처리가 빠르니 독일의 하인으로 이용하기에는 좋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 일본 교과서만큼이나 엄청나게 인쇄되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나의 투쟁을 읽고 감명받아 일본도 독일처럼 행동해서 아시아를 정복하고 미국과 영국을 밀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기대회까지 열며 히틀러 본받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광기에 미쳐버린 나치는 아리아인 출생률을 늘리기 위해 인간 교배장이라 할 수 있는 인간 공장을 만들어 아이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더해 나치의 선전에 세뇌된 애국심 강한 여성 장교들이 무작위로 아리아인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치 친위대 가정에 입양되거나 히틀러의 선전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교들의 인간 교배장 지원율이 줄어들자 독일군은 전쟁을 통해 북유럽 여성을 강제 납치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하얀 피부, 파란 눈동자, 금발, 큰 키와 골격을 가진 여성들을 선별해 집단 강간을 자행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독재자의 최후가 항상 그렇듯 히틀러 역시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권력을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그 어느 곳의 지도자 역시 종국에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임을 빨리 깨닫고 개가 천선하길 바라봅니다.